네, IMF 외환 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비교될 만큼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. 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를 전후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지원금의 명칭과 지급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기간 등이 다르긴 하지만 그 목적은 같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위기감을 크게 느낀다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각 지역마다 이 풀뿌리 경제를 지키고 있는 이제 소상공인과 또 이 체감 수입이 떨어진 이 시민들을 위한 조치라고 봐야 하는데요. 명칭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민생안정지원금, 또 일상회복지원금처럼 여러 이름으로 달리 부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통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. 이처럼 이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급은 이 침체된 지역 경제와 또 골목 상권을 살리고 또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도 이와 비슷한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습니까? 네, 이번 지원금은 이 과거 코로나19 재난 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니라 이 지역 화폐와 같은 선불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생활용품이나 이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 선불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유흥업소라든가 대형마트, 또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원금을 지급하는지를 살펴볼까요? 네, 먼저 이 전북 김제시는 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이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. 대상은 이제 작년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이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사는 모든 시민들이고요. 결혼 이민자라든가 영주권자도 포함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. 김제시는 총 8만 900여 명에게 404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에 충전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.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용업소나 대형마트 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김제 지역 모든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신청은 이제 오늘이죠. 1월 20일부터 3월 말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또 마을이장님 또 통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한다고 하고요. 이 지원금 사용 기한은 5월 말까지라고 전했습니다. 네, 뭐 거동이 불편한 분들까지 직접 찾아가서 챙겨준다고 하니까 이 전북 김제시의 그 사업 의지가 좀 많이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. 이 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? 네, 전남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군민들의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또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월 13일부터 이 민생 경제 회복 지원금 1차분을 신청받아 이미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. 지원금은 국민 1인당 100만 원이고 설과 추석 명절 전 2회에 거쳐서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. 설 명절 시기에 지급한 1차분 지원금은 1월 13일부터 신청받고 있는데 이 신청일로부터 최대 2일 이내에 영광사랑 카드에 지급된다고 하고요. 전체 국민 5만 2,333명이 524억 원 정도의 자체 예산을 100% 투입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1차분 261억 원을 이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전남 영광군도 이 전북 김제시처럼 이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?
네, 이 전남 영광구는 영광사랑 카드라는 게 있고요. 이 영광사랑 카드로 이제 지급을 하는데 이 지원금은 작년 9월 30일까지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을 제외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하고요. 신청은 이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 기준일 다음 날부터 뭐 전출을 간다든가 뭐 사망하셨다거나 또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. 네. 자,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부터 이 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좀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민생 회복 지원금은 어떤가요? 네, 말씀처럼 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.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경기도 파주 시민은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첫 주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이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생년 끝번을 기준으로 요일별 사부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그럼 예를 드신 이 경기도 파주시는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을 한다고 하나요? 네, 기존의 이 파주페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이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. 파주페이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가 있고, 또 파주페이 카드를 이미 가지고 계신다면 온라인 신청 또는 카드를 지참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. 자, 이 민생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은 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준다고 하는데 예산을 지출하려면 또 그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. 좀 어떤가요? 네, 이 민생회복 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또 지자체장의 의지가 담긴 정책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데요.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주는 상금성 지원 사례는 지역 화폐나 또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또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. 네. 경기도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이 1월 23일부터 신청하면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, 이 광명사랑 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고요. 지급일은 이 신청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데 지급 완료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이 전라북도 정읍시나 남원시, 완주시는 전체 주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고요. 전주시는 가구당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 상생카드 1월 할인율을 7%에서 10%로 인상을 하게 됐고요. 또 부산과 서울에서도 유사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뭐 지금까지 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지원금에 대한 의견들은 어떤가요? 이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의견은 늘 찬반이 갈리는데요. 찬성하는 쪽은 경제 활성화, 민생 안정, 또 지역 화폐 활용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. 이 반대하는 쪽은 재정 부담이라든가 물가 상승, 또 퍼플리즘 논란을 제기하는데 이 지원금이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이 지원금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표심을 의식한 이 정치적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존재하고 있죠. 네. 뭐 이런 비판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? 네, 이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
또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있어서 기여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. 제가 보기에는 이 전국 230여 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여러 이유로 이 복지정책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런 면에서 이 국가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는 한데 이 건전재정을 고집하던 이 정부에 기대할 게 없으니까 보다 못해서 이 재정 형편이 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. 네. 자, 그런데 아무래도 이 돈이 또 오고 가는 문제다 보니까 주의해야 할 그런 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말씀처럼 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이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이 지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또 관련 부서 발표를 통해서 확인된 곳에서만 신청을 해야 하고요. 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나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, 그러니까 SNS 등을 통해서 유포된 이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 이를 낚아채서 빼돌리는 피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한 신청 기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하고요. 때로 이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적발되면 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높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또 있어 보이네요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